생일이라는 하루를 평범한 하루처럼 대하는 32세 남성. 그는 연회도 축하도 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 생일은 축제가 아니다. 그는 조용히 지나간다. 외면이 아니라 무심함이다. 내적인 감정은 둔하지 않다. 오히려 맑고 차가운 명료함으로 감정의 파고를 보고 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축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덜 상처나기를 바란다. 윤근 말했다. 무의식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오리언 필로소피 플러스 1. 생일이라는 상징은 단지 나이를 더하는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상실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순간이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축하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그것은 축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을 외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의 하루는 소란스럽지 않다. 케이크의 촛소리, 박수, 축하해라는 외침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축하가 있다. 자신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침묵이다. 우리가 생일이라는 리추얼 앞에 서면 우리는 흔히 시간을 정복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인정한다. 흐름이 있고 자신이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이 영상은 그가 선택한 길을 함께 걸어보는 여정이다. 당신이 생일에 느꼈던 어색함, 혹은 부담감, 혹은 무감각함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본다. 생일은 단지 하루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나이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존재로서 빛난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그는 생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도 표정이 바뀌지도 않는다. 기쁨도 거부도 없다. 그저 중립이다. 그리고 그 중립은 그에게 방어다. 정서적 평온이라는 갑옷, 윤근 말했다. 외부 자극은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는다. 세상의 상징은 이제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박수도 케이크도 축하의 말도 그의 내면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일까? 그는 고장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친 것도 아니다. 그는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말 없는 무표정은 거절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는 시간의 흐름과 대면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을 관망한다. 사람들은 소리로 상처를 감춘다. 그는 침묵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생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단어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것이 그에게 평화를 준다. 그의 침묵은 무감각이 아니라 선택된 평온함이다. 외부의 상징이 힘을 잃을 때 내면은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다. 기억은 있다. 어릴 적 생일에 느꼈던 설렘, 촛불을 끄며 속삭이던 소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공허한 반복이 되었다. 박수는 여전히 있지만 감동은 없다. 선물은 있지만 의미는 빠져있다. 그에게 생일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연극이다. 윤근 말한다. 진정한 자아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질식한다고. 개인의 진실은 정해진 의례 안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일찍이 눈치챘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기쁨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쁨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일 축하해요 라는 말이 익숙한 각본처럼 느껴질 때 그는 진심이 없는 의식의 피로를 느낀다. 그는 이제 진심 없는 웃음 대신 조용한 자각을 택한다. 의례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진짜 자기는 진짜 순간에서만 깨어날 수 있다. 그는 박수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박수가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말한다. 한 해 더 살았다는 것을 축하해야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대답한다. 나는 단지 더 살았을 뿐이다. 더 깊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외면적인 축하를 거절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기대지 않을 뿐이다. 융은 무의식의 과잉 자극이 인간의 자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안다. 세상의 환호, 의례, 박수갈채는 때때로 자기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한다. 박수를 거절함으로써 아니라 그것 없이도 온전할 수 있음을 선택함으로써 생일의 소란에서 빠져나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는다. 이 침묵은 그저 조용함이 아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의 거절은 냉담함이 아니라 내면의 경계 그리기다. 외부의 소란이 내면의 평정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 세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따른다. 박수가 없는 방 안에서도 그는 존재한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가 거절하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진정성 없는 동참이다. 그에게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깊이 감정된 경외다. 그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선택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감정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에게 생일은 느껴야 할 날이 아니다. 그날은 느끼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날이다. 그것은 억제가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감정적 절제다. 윤근 말했다. 무의식이 너무 많이 흘러들면 자아는 무너진다. 그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어린 시절의 과잉 기대, 청소년기의 과잉 감정, 성인의 불필요한 극적 표현들,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안다. 아니, 감정을 앞서서 관리하는 법을 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이 지나치게 증폭되기 전에 그는 한 발짝 물러선다. 그의 침묵은 차단이 아니라 예방이다. 마치 감정이라는 강물이 넘치기 전에 둑을 세우는 것처럼 그는 자신 안의 흐름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차갑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온도다. 그의 내부는 살아있다. 단지 소란을 피할 뿐이다. 그는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있다. 다만 그 느낌을 자기 타이밍에 맞게 꺼내고 싶을 뿐이다. 윤근 그것을 그림자의 조율이라 불렀다. 내면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리듬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에게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숨결이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그의 존재를 지탱하는 리듬, 그리고 생일은 그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한 날일 뿐이다. 그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거절할 뿐이다. 달력 위에 표시된 숫자는 그에게 특별하지 않다. 365일 중 하나일 뿐. 케이크가 없다고 해서 잊힌 것이 아니다. 축하가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그 의미를 다시 쓴 것이다. 생일은 그에게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니다. 오히려 한 번의 작별이다. 하나의 시간이 저물고 또 하나의 시간 앞에 조용히 선다. 그는 날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다. 시간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을 포장하지는 않는다. 윤근 말했다. 인간은 상징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나 그는 질문한다. 어떤 상징은 오히려 나를 가두지 않는가? 생일이라는 상징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압박이 되었다. 지금쯤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왜 이룬 게 이렇게 없지? 그런 내면의 속삭임이 그에게 생일을 무거운 거울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날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그 날짜가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대신 그는 매일을 똑같이 살아간다. 집중하고 감각하며 조용히.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그에게 시간은 파도다. 밀려왔다 밀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 그는 날짜를 쫓지 않는다. 날짜가 그를 정의하지도 않는다. 그는 숫자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기억한다. 생일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날만 의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색한 것이다. 그는 오늘을 산다. 그리고 그 오늘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 이상 생일의 숫자에 묶이지 않는다. 그에게 진짜 시간은 숫자가 아닌 존재의 진폭이다. 그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낭비하지 않는다. 윤근 말했다. 상징이 무의식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잃고 가면이 된다고. 그에게 생일이라는 상징은 이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그날은 더 이상 생의 깊이를 일깨우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 자극의 날, 타인의 기대가 그의 내면을 침범하려는 날이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다. 감정의 문을 반쯤만 열어두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느끼되 다 반응하지 않는다. 느낀다고 해서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에게는 정서적 절제력이라는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 있다. 그의 친구들은 말한다. 넌 왜 이렇게 무심하니?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내면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감정은 무한하지 않다. 그의 감정은 소중한 자원이다. 한번 흘러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그의 차분함은 둔함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된 균형이다. 삶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지진계. 그는 안다. 감정이 많을수록 감당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감정에 휩쓸리며 사는 것을 거절할 뿐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부 상징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그는 더 깊이 느끼고 더 정확히 존재한다. 그는 나이를 셈하지 않는다. 대신 잃어버린 것을 헤아린다. 한 해가 더해질 때마다 그는 더 적게 기대하고 더 적게 바란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화해다. 윤근 말했다. 진정한 성숙은 환상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환상이 죽어야 비로소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다고. 그에게 생일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다. 그것은 낡은 환상을 조용히 묻는 날이다. 그는 더 이상 시작에 흥분하지 않는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다짐, 새로운 목표.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흥분은 짧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는 알고 있다. 모든 새로움은 낡음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변화보다 통합을 선택한다. 밖으로 향하는 열정보다 안으로 깊어지는 침묵의 성장을 택한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 천천히 말한다. 우리는 이제 환상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어. 그래야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그의 생일은 더 이상 축하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장례식이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자아의 일부분을 떠나보내는 조용한 작별이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여정이라 불렀다. 무의식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 환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끝을 깨달음의 문으로 바꾸는 것. 그는 오늘 또 하나의 해를 떠나보내며 깨닫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수용이야말로 진짜 자기 통합의 시작이다. 그의 침묵은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자유의 표현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밝힌다. 그는 축하를 거절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생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싶지 않다.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는 침묵을 택한다. 윤근 자아가 진짜로 깨어날 때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벗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가면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냈다. 그의 침묵은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직함이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조용해?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존재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맞춰 살지 않아. 그에게 생일을 거절하는 행위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얕은 축제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알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참여에 있지 않다. 자유는 선택의 권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무대에 서는 대신 무대를 내려오는 것을. 이 침묵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저항이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다. 윤근 썼다. 자기 자신이 되는 대가는 외로움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다.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진짜 자유를 느낀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상태다. 이제 조용히 끝난다. 촛불도 노래도 박수도 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가장 온전한 생일을 맞이한다. 그에게 축하란 타인의 인정을 향한 요청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조용한 수긍이다. 더 이상 그 어떤 외부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다. 그는 자기 내면의 박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윤근 말했다. 진정한 성숙은 자아와 그림자, 빛과 어둠, 환호와 고요를 모두 하나로 품는 것이라고. 그는 이제 이해한다. 생일이란 단지 한 해를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대립을 통합하는 또 하나의 기회다. 그는 삶이 단선이 아니란 걸 안다. 앞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는 나선. 해마다 반복되는 날짜 위에서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그는 묻지 않는다. 왜 아무도 나를 축하하지 않는가? 대신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조용하고 충만하게. 그는 더 이상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을 생일처럼 살아간다. 감정의 낭비 없이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로.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이제 관중 없이 춤춘다. 조용한 방 안에서 박수 없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그 고요가 가장 진실한 생일의 선물이 된다. 그는 이제 알고 있다. 조용함은 부족이 아니라 넘침이다. 고요함은 포기 아닌 충만. 그는 생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써 내려간 것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존재한다. 감사하되 과시하지 않고 기뻐하되 외치지 않는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축복이다.